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내과 전문의 유승현 과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곡가톨릭병원 내과 유승현입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 전문가입니다. 네, 네. 지금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인상도 서글서글하셔서 네. 환자분께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표준어를 쓰시니까 일단 네. 좀 굉장히 친절하게 들리시는데 인기가 좀 있으시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처음에 왔을 때에 우리 환자분과 소통하면서 언제요? 라고 예? 하실 때에 그래서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언제요? 언제요? 서로 언제요? 이렇게 반복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제 가슴이 많이 우리했지만 지금은 이야기하면 단디 알아들 수 있습니다. 오, 오. 단디라는 말까지 이제 섭렵을 하신 거네요.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우리 과장님 나오신다 해서 또 뭐 앞조사, 옆조사, 뒷조사 다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심장 초음파의 달인이십니다. 무려 7,000회 심장 초음파를 하셨다고. 이 정도면 뭐 심장들이 우리 이 유승현 과장님 아니야? 알아볼 정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년에 1,000회씩 그리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표준 영상 기법으로 노력하였고 지금도 사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과 전문이시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내과라고 하면 뭐 위내시경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심장 초음파도 이거 내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물론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장 질환이 있어도 하지만은 갑상선 항진증이 있을 때, 빈맥이 있을 때도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 당뇨 질환, 내분비과 같은 질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주제가 또 궁금해지는데 일단 오늘 그 심장 모형을 갖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네. 주제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흉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통은 살면서 누구나 다 한 번씩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워낙 그 감별 질환도 다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데요. 살면서 찾아오는 흉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통이 있으셔서 오셨는데 흉통의 양상이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쪼이는 듯한 흉통으로 오셨습니다. 심장 초음파 그리고 심전도 피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흔히들 가슴이 갑자기 뻐근한 경험 한 번쯤은 하셨죠? 그럴 때마다 혹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가슴 부위에 나타나는 이런 통증을 흉통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살면서 흉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흉통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고 그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 심장질환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 심하게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응급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흉통은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올바른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심장성 질환에 의한 흉통인지 아니면 위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흉통인지 제대로 아는 법. 전문가에게 듣는 흉통의 원인과 치료.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네, 네. 오늘도 정말 저희가 만나 뵙기 힘든 네. 명의를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심장 초음파를 7,000회 이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청진기만 심장 근처에 딱 갖다 대도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어떤 병이구나 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정밀하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제 청진기는 이제 네. 벨 모양으로 아. 안으로 들어간 모양의 네. 청진기가 있고 그리고 납작한 모양의 두 가지를 이용해서 돌려가면서 심장의 잡음과 영양을 분석하고 압력을 분석하는데요. 네. 네. 이러면서 부정맥이 있으면 초음파를 하게 되고 아. 미세한 구멍도 관찰하게 되는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번 심장 소리를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들어보시도록 할까요? 네. 네, 궁금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심장이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정맥이 있는 분이십니다. 약간 불규칙한 소리가 들려요. 예. 우리가 박수 치는 모양처럼 이렇게 승모판과 오. 삼천판이 있는데요. 아. 한번
승모판의 위치에서 팁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두 번째로는 정상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새소리 같기도 한데요. 어, 심장은 판막이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예. 각각의 위치하는 모양에 따라서 소리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각각의 밸브 소리와 압력을 잘 정확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네. 청진을 누가 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과장님, 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식사를 이렇게 직업상, 네. 특성상 제때 잘 못하고 뭐 차에서 해결한다고 내가 급하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왜 가슴이 좀 아프고 심장이 아픈 것 같은 체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 혹시 오늘 주제가 흉통이니까 저처럼 좀 가슴이 체한 것 같이 느껴질 때 이게 흉통일 수가 있을까요? 예, 보니까 김철원 님이 참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흉통의 가장 큰 원인은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아. 전체 흉통의 약 42%에 해당되는 질환인데요. 네. 미국 유명한 학술인 라이언 컨센서스에 따르면 미국 흉통, 식도 역류 질환의 환자가 점차 늘어나서 20% 전 국민의 20%가 해당됩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데요. 치료 방법으로는 PPI라고 하는 위산 억제제 그리고 위지 조절제, 촉진제를 통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알 수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진단 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은 치료라기보다도 증상 조절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 조절 그리고 적절한 비만 관리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 가슴이 좀 답답하거나 막 그러면 아 내가 음식 급하게 먹어서 체했나 보다 뭐 이러거나 혹시 내가 심장병이 이러는데 위식도 역류 때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겠어요. 그죠? 이게 좀 연관이 있죠? 물론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또 이제 워낙 바쁘시고 그리고 일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게 주무시거나 늦게 야식을 하게 되는데 야식을 하게 되면은 위와 식도의 정밀한 잡아주는 기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바로 올라와서 우리가 증상이 4대 증상이라고 하는데 신물이 넘어오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물감 우리가 감기도 안 걸렸는데 만성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목이 쉰 듯이 변하는 느낌이 있을 때에는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심장병도 흉통으로 또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고요. 심장 약 30%에 해당되는 심장으로 인한 흉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인 심장이 느끼는 통증은 뭔가 바위가 내려오듯이 뻐근한 느낌의 통증, 쥐어짜는 듯한 느낌의 통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심장은 보통 왼쪽 가슴을 가리키는데 네. 보통 우리 가슴의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느낌과 위식도 역류 질환인 우리가 하트번이라고 해서 뭔가 뜨겁게 달아오는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감별 포인트로는 예. 연관통이 있습니다. 약간 목으로 연관해서 충통이 찾아오고 왼쪽 어깨 혹은 치통으로도 올 수가 있고요.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 흉통이 참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심장성 흉통은 운동할 때 노작성이라고 하는데 심장의 과도한 에너지 부하가 될 때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것은 심장의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심장은 전체적으로 몸 밖에 모든 기관의 에너지와 산소를 피를 공급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관상동맥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에너지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임근위 왕관 거꾸로 한 모양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동맥 경화가 되는 경우에는 내경 동맥이 좁아져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거나 운동할 때 그렇게 흉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거 통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햇빛을 차단하는 암적색 병입니다. 네.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협심증 증상이 찾아올 때 안정형 협심증일 경우에는 이 니트로그리신이라고 하는 작은
약을 설화정으로 복용하면은 관상동맥이 확 넓혀지기 때문에 네. 편안한 느낌을 알 수가 있고 네네. 또 그 진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네네. 혹시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신 분 계십니까? 니트로글리세린 네. 하니까 많이 과장님은 들어봤는데 과장님은 그러게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아, 혹시 과장님께서? 아니 누구예요? 니트로글리세린은 노벨이라는 분이 발명했는데요. 아, 다이너마이트를 맞습니다. 처음에. 네. 예, 예. 네네.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그래요. 여러 가지 발명을 한 것이 작품이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와. 그래요. 작은 다이너마이트 폭탄인데요. 이것을 복용하면서 사람 협심증을 진단 및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와, 이 노벨이라는 과학자, 의학자가 아주 네. 대단한 발명품을 만들었네요. 네, 많은 그래요. 분의 생명을 또 살리셨는데 그래요. 앞에서 흉통의 가장 큰 원인이 네.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가 많다 하셨어요. 이렇게 진단받으면 안심이 되겠지만 그래도 네. 이게 심장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심장이 막 아파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성 흉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고 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심장성 흉통 또 이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흉통이 발생되면 너무 무서운데요. 이분은 77세 여성 환자분으로서 옆구리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만큼 다양하고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1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뇨병성 병이 있는 분들은 신경이 무뎌지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은 기력 저하, 다른 부위의 통증으로 오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나 과장님 흉통이 있으면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앞에서 보여주신 왜 심장 초음파 있잖아요. 그분들도 심장 초음파를 무조건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김철호님은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할게요. 저도요. 흉통이 있어서 심장 초음파를 다 하지는 않지만 네. 저는 흉통이 있어도 좀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권유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우리 혈압이 높으신 분들 30대 이상의 혈압이 30%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60% 이상이고요. 부모님이 다 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60%가 넘게 혈압을 본태성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심장 초음파를 하면서 좌심실 벽의 두께도 관찰하면서 적절한 혈압약을 찾을 수가 있고 심장의 모션과 리듬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혈압약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위 역류성 식도염의 흉통이랑 심장병의 흉통이랑 이게 그 심장 초음파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건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심장 그리고 식도는 심장의 뒤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를 기계를 통해서 초음파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운드 쉐입 모양의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식도와 위문합부를 별도로 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목 위로 올라가는 경동맥과 갑상선 옆에 위치한 식도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침 삼키면서 연동 운동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또한 경식도 심장 초음파라고 특수 심장 초음파가 있습니다. 심장 뒤에 식도에 초음파를 위치하면서 심장을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복되는 뇌경색 환자에 있어서 난원공 개존이라는 미세한 구멍을 발견해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심장 초음파를 이제 검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 엉뚱한 질문 같지만은 그 심장의 모양이나 생김새에 따라서 사람도 얼굴이 다 생김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좀 잘생긴 심장의 소리와 그렇지 않은 심장의 이 소리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예. 보니까 길다란 심장도 있고 네네. 평범한 심장도 있는데요. 네네. 신상윤 씨 심장은 멋진 심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갑자기 심장 저 칭찬. 심쿵해졌습니다. 심장 미남. 고맙습니다. 살면서 사람 얼굴도 바르듯이 심장도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승모판의 그 모양도 봤을 때에 나이에 따라서 이완기 능력이 떨어지면서 심장의 기울기라든지 각도도 많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살면서 한 번쯤은 본인 심장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나중에 시간 되면 제 심장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예, 영광 네. 감사합니다. 심장에 그 문제가 있다고 심장 초음파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심장 초음파를 꼭 해야 하나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심장은 심장 그 본인의 그 밸브나 심부전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저도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 토론할 때도 심장은 모든 몸의 중심 기관이기 때문에 갑상선 항진이 있어도 심장과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뇨 그리고 내분비 질환, 신장 질환이 있으면은 이 칼슘 덩어리가 끼기 때문에 밸브에도 칼슘 덩어리가 많이 끼게 돼서 미리 우리가 체크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루마티스 질환 아시죠? 네. 루마티스성 밸브 질환이 있습니다. 루마티스성 하키스틱 모양처럼 루마티스 전형적인 밸브 모양이 보이고 있고요. 또 혈액학 질환 중에서 만성 빈혈이 있는 분들이 혈액에 온몸에 피를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심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질병 같은 거는 물론 심장 초음파를 통해 알 수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왜 폐 사진을 찍어봤더니 뭐 폐가 뿌옇게 변했다, 폐가 망가졌다,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심장이 크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시대로 심장은 네 네.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이 왼쪽 심장, 이쪽가 오른쪽 심장입니다. 오른쪽 심장에서 온몸의 피를 받아서 폐로 전해주는데요.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심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심장이 커지고 이런 것도 심장 초음파로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물론입니다. 오. 우리가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폐동맥 고혈압이 숨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평상시보다 숨이 차거나 그런 것을 잘 못 느낄 때 나중에 임신을 하고 뒤늦게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심장 비대가 있으면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폐동맥 압력을 정확하게 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야, 근데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을 심장 초음파로 알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자주 검사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래도 못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심장 초음파 작년까지만 해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부담이 좀 컸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작년 9월 달부터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5만 원에서 8만 원이면 와. 우리 심장 초음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접근성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네.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러네요. 네,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줄어든 비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듣기만 해도 심장 초음파가 마치 각종 질환을 찾아내는 만능 현미경 같다 이런 생각마저 들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흉통에 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 위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흉통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이라고 해서 심장 관련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그 다음이 늑골 연골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생소한데 어떤 네. 질환인가요? 이제 흉통 환자의 약 25%에 해당되고 있고요. 네. 진료실에서 조금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환자분이 오시면은 여기가 아파요, 여기 아파요, 좀 지적을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눌러보면 약간의 압통이 있고 여쭤보면은 이전에 안 했던 움직임을 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다치신 흔적이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기침을 좀 심하게 하다가도 네. 늑골이 약간의 염자처럼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한 그 피부 질환에서도 우리가 대상포진에 있어서도 신경절을 따라서 날카로운 흉통이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근골격계 질환이나 네. 피부에 나타나는 대상포진 때문에 흉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우리가 심장의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우울하거나 좀 불안할 때 이럴 때 심장이 아프다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예, 요즘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흉통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이런 분들이 심장 초음파를 받고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들으면 또 완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브레인 머리에서 위장관, 겉에서 시그널 신호가 있습니다. 위와 머리 그리고 심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이미 알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심장과 위를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살짝 지금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분명히 심장 질환에 의한 흉통이 있고 심장 질환이 아닌 흉통이 이제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종합을 해보면 그러면 치료법도 당연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정확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먼저 위식도 역류일 경우에는 PPI라고 하는 위산 억제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습관 교정, 운동요법을 통해서 치료와 생활요법을 교정해 줄 수가 있고 심장 질환인 경우에는 안정형 협심증 그리고 변형 협심증일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고 그리고 안정형 변형 협심증일 경우에도 스텐트가 필요한 경우는 심혈관 조영술을 해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프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은 이제는 더 이상 고지혈증 약이 아니라 동맥경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적절한 약을 써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다양한 흉통의 원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달리기를 막 무리하게 해도 흉통이 탁 찾아오고요. 또 헬스장에서 가슴 운동한다고 무리하게 운동해도 흉통이 생기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뭐 이렇게 생기는 흉통은 심각하게 봐도 안 봐도 되죠? 예, 물론입니다. 아주 건강하실 것 같아서 네. 문제는 없는데요. 이렇게 운동 시에 그 흉통 그리고 심장 초음파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 검사자분이 받는 검사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트레드밀 검사라고 하는 뛰는 검사가 있고요. 네.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심장 초음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네. 저희도 왜 몸이 어느 날은 굉장히 좋은데 어느 날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심장도 초음파 하는 날 마치 심장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결과가 받을 때마다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환자분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편안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심장을 직접 모니터를 통해서 환자분께 보여주면서 교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흉통이 나타나거나 또 코로나 확진 이후에도 이 흉통이 있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흉통은 기존의 흉통 치료법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그리고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하신 분들을 많이 외래에서 모시는데요. 백신을 맞고 심낭염 환자분을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네. 보통 2차 백신을 맞고 젊은 분에서 흉통으로 찾아오셨는데요. 전형적으로는 심장 근효소 수치도 증가됐고 네.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도 모션이 약간 스터닝처럼 이렇게 발작적으로 오셨지만 잘 극복을 하셨고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 바이러스가 심낭염, 심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핵 있는 분들도 심낭염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치료로는 대증적으로 엔세이드라고 하는 진통제, 아스피린, 콜키친 같은 치료를 통해서 극복을 도와드리고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과 심부전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에게서는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네. 흉통의 원인이 참 다양하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런 만큼 치료 방법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방요법이 더 중요한데요. 적절한 혈압 관리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심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수술, 시술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왠지 흉통도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생긴 흉통 같은 경우는 이제 식습관을 좀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과장님 어떻게 뭐 흉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고쳐야 할 식습관, 운동 이런 게 있을까요? 식습관과 운동요법은 참 중요한데요. 네. 미국 학회에서
말한 나시요법, Dietary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 혈압을 낮추는 식사 요법이 있습니다. 이 밖에 지중해 식이요법 그리고 비건 요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요약해서 본다면 적절하게 소금을 양을 줄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알맞은 칼로리를 이용해서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요법에 대해서 그 효과가 정말 좋은데요. 네. 포스트 엑서사이즈 하이포텐션, 운동 후에는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좀 떨어집니다. 운동할 때 그 당시에는 좀 올라갈 수 있어도 네.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 떨어지고요. 그리고 몸에 안 쓰는 근육을 확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앉아 있으면은 피가 머리로 가서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예. 건데요. 그것을 다른 말초 근육을 풀어줘서 알베올라라고 하는 소동맥이 있습니다. 그것도 밸브가 있는데 그것을 확 열어주면서 혈압이 쭉 떨어지고 아침에 운동을 잘하면은 하루 종일 혈압의 변동폭이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역시 식습관, 운동이 중요하다고 아침에 운동 이렇게 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심장과 흉통과 관련된 건강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여러분 건강식품 많이 드시는데 네. 특히나 여성분들은 뭐 석류 많이 드시고 최근 들어서 푸른이라는 과일도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푸른은 말린 자두를 말하잖아요. 네. 저도 여성들에게 좋다고 해서 생각날 때마다 많이 먹는데 이게 그래요. 하루에 12개를 먹으면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볼 손실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12개나 먹어요. 제 주변에도 12개 이상 드시는 분이 저 있어요. 한 봉지 먹어요. 네. 제가 아는 분은 2봉지. 아, 이경희 네. 씨라고 제 아내인데 제가 여름 때마다 자두를 사줬거든요. 네. 이제 말려서 또 자두를 좀 드려야겠네요. 네. 아니 근데 젊을 때는 모르는데요. 이 여성들은 또 나이가 들면 확실히 골밀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아직 젊어서 괜찮으니까 저희 네. 어머니께 사드려야겠어요. 네, 그래요. 머지않았어요. 골밀도 떨어져 보이는 남성 두 분이 바로 이제 저하고 우리 철원 씨니까 저희도 많이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